밤이 깊어지면 이 마을에서는 이유 없이 등불이 꺼집니다. 기름이 남아 있어도 바람 한 점 없어도 불씨만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불이 꺼진 집마다 꼭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가축이 죽고 곡식이 썩고 사람 사이의 믿음이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마을엔 저주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을 다루는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숯을 굽는 장인. 하지만 그는 밤에도 불을 거의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을에 머문 뒤 등불은 더 자주 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냈습니다. 불이 꺼진 집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걸. 불은 아무 집에서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불이 꺼진 이유와 끝까지 불을 밝힌 단 하나의 집.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중기 삼남 지방 깊은 산골에 연화곡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좌우로 우뚝 솟은 산봉우리 사이에 움츠려 있는 이 마을은 해가 유난히 빨리 지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대대로 그렇게 살아온 평범한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해 가을부터였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엔 김서방 댁이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등불이 꺼졌습니다. 기름은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고 문풍지는 멀쩡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씨만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입으로 후 불어 끈 것처럼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꺼져버렸습니다. 이상도 하지. 불이 왜 일어나? 김서방은 그저 기름이 나빴나 싶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그의 소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멀쩡하던 소였습니다. 전날까지도 밭을 갈던 건강한 소였는데 아침에 보니 축사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나왔고 눈은 크게 뜬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역병이 도는 건 아니겠지? 소가 뭘 잘못 먹었나 보다. 하지만 아무도 불이 꺼진 것과 연관 짓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엔 박씨네 집불이 꺼졌습니다. 그날 밤 박씨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작은 소리로 한숨을 쉬는 듯한 그런 소리였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광에 쌓아둔 곡식 서 말이 하룻밤 새 전부 썩어버렸습니다. 곰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검게 타버린 것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불에 그을린 것 같았지만 불이 난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틀 뒤엔 최씨네 집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다음 날 우물물이 갑자기 말라버렸습니다. 30년을 한 번도 마른 적 없던 우물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불이 꺼진 집엔 반드시 재앙이 따라온다는 것을. 공포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밤마다 누군가의 집에서 불이 꺼졌고 그 다음 날엔 반드시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가축이 죽거나 곡식이 상하거나 우물이 마르거나 때론 집안 식구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앓아눕기도 했습니다. 어떤 집은 장독대가 모두 깨져 있었고 어떤 집은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흔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건 저주야. 분명 저주라고. 마을 어른들은 무당을 불렀습니다.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슬한 그날 밤 5집의 불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마을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 자신의 등불만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집 불이 꺼지는 건 아닐까? 내일 아침엔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어떤 이들은 밤새 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눈을 뜨고 지켜보는 앞에서도 불은 이유 없이 꺼졌습니다. 그해 겨울이 오기 직전
불이 꺼지는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루에 두세 집씩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짓눌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주를 걸었다. 마을에 역적이 숨어 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낯선 사내가 지게에 숯을 짊어지고 연화곡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윤서묵이었습니다. 나이는 30 남짓. 얼굴은 검댕이로 얼룩져 있었고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맑았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빈 움막이 있습니까? 숯을 구우며 지낼 곳이 필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불길한 시기에 웬 낯선 놈이 찾아왔느냐고. 하지만 마을 이장은 그를 산 중턱의 오래된 움막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긴 오래전에 사람이 죽은 곳이요. 괜찮겠소? 괜찮습니다. 죽은 자는 산 자를 해치지 않으니까요. 서묵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는 지게에서 숯을 내려놓고 간단한 연장만으로 움막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저 떠돌이 숯장이려니 생각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묵이 움막에 짐을 풀고 난 뒤 마을에서는 그날 밤 한 번에 7집의 불이 꺼졌습니다. 지금껏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불이 꺼진 적은 없었습니다. 마을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불이 꺼진 7집에선 모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집은 장독대의 장이 모두 상했고 어떤 집은 닭과 개가 모두 죽었으며 어떤 집은 집안의 가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 숫장이가 온 뒤부터야. 분명 저놈이 뭔가 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서묵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서묵의 행동이었습니다. 숯을 굽는 장인이라면서 그는 밤에 불을 거의 피우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밤인데도 움막에서 연기가 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래 살펴보니 서묵은 달빛 아래서 숯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살펴볼 뿐이었습니다. 불을 피우지도 않고 어떻게 숯을 굽는단 말입니까? 저놈 이상해. 숫장이가 불을 안 피우다니. 밤마다 뭘 하는 거야? 혹시 저주라도 거는 거 아냐? 며칠이 지나도 서묵은 움막에서 한 번도 불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밥을 먹고 두꺼운 옷을 껴입은 채 잠을 잤습니다. 마치 불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가 낮에 마을로 내려올 때였습니다. 그는 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유난히 불 근처를 피했습니다. 대장간을 지나갈 때도 크게 돌아서 갔고 누군가 담뱃대에 불을 붙이려 하면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불을 다루는 놈이 불을 꺼린다니.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묵이 마을에 온 지 보름째 되던 날 밤 마을의 가장 큰 집인 윤진사 댁에 불이 꺼졌습니다. 윤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이었고 그의 집은 지금껏 한 번도 불이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윤진사 댁 사랑채의 불이 동시에 모두 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윤진사의 외아들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윤진사는 분노했습니다. 당장 저 숫장이를 잡아오너라. 저놈이 우리 마을에 저주를 퍼뜨리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움막으로 몰려갔습니다. 하지만 서묵은 담담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불을 피우지 않느냐? 숫장이가 불을 두려워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서묵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불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묵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 사람들은 서묵을 완전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서묵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계속 꺼졌습니다. 밤마다 누군가의 집에서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노인 허성달 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불은 거짓을 싫어한다. 그는 8순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내력을 꿰고 있는 산증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묵을 몰아내려 할 때 허영감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셨네. 불이 꺼지는 마을 말이야. 그때도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했지.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불은 거짓말 앞에서 꺼진다고 하셨어. 정확히는 양심을 속인 자의 집에서만 불이 꺼진다고.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황당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젊은 선비 한 명이 나섰습니다. 이름은 정약천. 과거를 보러 한양에 다녀온 적도 있는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불이 꺼진 집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약천은 그날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누구의 집에서 어떤 상황에서 불이 꺼졌는지. 처음엔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약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 약천은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빼곡히 적힌 기록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약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불이 꺼진 김서방대. 김서방은 작년 가을 이웃 박 씨의 밭 경계를 슬쩍 넘겨 자기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요. 김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 박 씨네 집. 박 씨는 장에서 곡식을 팔 때 저울추를 조작했습니다. 무게를 속여 더 많은 돈을 받았지요. 박 씨는 벌떡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습니다. 세 번째, 최 씨네 집. 최 씨는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를 형식만 챙겼습니다. 재물은 가짜로 차리고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은 제사 전날 이미 자기가 먹어버렸습니다. 최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약천은 계속해서 하나씩 밝혀냈습니다. 남의 물건을 슬쩍한 사람, 빚을 갚지 않은 사람, 약속을 어긴 사람, 남을 속인 사람. 불이 꺼진 집마다 크든 작든 숨긴 잘못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저주가 아니란 말인가? 우리가 잘못해서 불이 꺼진 건가?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윤진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냐? 내 집 불도 꺼졌고 내 아들이 쓰러졌다. 나는 평생 올바르게 살아왔다. 그때였습니다. 윤진사의 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작년 흉년 때 마을 사람들 것이었던 곡식을 윤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작년 흉년 때 관에서 마을에 나눠준 구호곡식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자기 창고에 숨겨두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으로 다른 마을에 비싼 값에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약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건 또 있습니다. 불이 꺼진 사람들 중에서도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한 사람들의 집에선 다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반대로 끝까지 숨기려 한 사람들의 집에선 불이 계속 꺼졌습니다. 마치 불이 진실을 원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산위 운막 윤서묵에게로. 약천이 말했습니다. 저는 저 숫장이를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뭔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약천은 홀로 산길을 올랐습니다. 달빛만이 그의 길을 비췄습니다. 움막에 가까워지자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서묵이 움막 앞에 앉아 숯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불도 없이 그저 숯의 표면을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약천이 다가가자 서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서묵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이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서묵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불은 거짓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약천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묵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움막 안쪽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온갖 종류의 숯이 담겨 있었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묵의 목소리에는 오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본래 한양의 대장간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대장간 장인이었지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을 다뤘습니다. 약천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5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상한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꺼진 자리에 남은 숯을 들여다보면 무언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림자인 줄 알았습니다. 서묵은 숯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불을 피운 사람이 숨기고 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숯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나무도, 종이도, 천도. 하지만 단 하나, 불은 진실만큼은 태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실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마치 글자를 새기듯이요. 약천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서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상자에서 작은 숯 조각 하나를 꺼내 약천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김서방 댁에서 나온 숯입니다. 제가 몰래 가져온 것입니다. 약천이 숯을 받아들자 서묵이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냥 보지 마시고 마음으로 보십시오. 약천은 달빛 아래 숯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검은 숯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응시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숯의 표면에 희미한 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은 마치 글자처럼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밭의 모양이 보였고 경계를 넘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이게 약천은 손이 떨렸습니다. 서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 불을 피운 사람의 욕심을, 거짓을, 숨기고 싶었던 진실을, 그리고 불이 꺼질 때 그 기억은 숯이 되어 남습니다. 그럼 당신은 저는 숯을 굽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이 남긴 흔적을 읽는 사람입니다. 서묵은 다른 숯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박신의 집의 숯입니다. 보십시오. 저울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저울이요. 이건 최신의 집 것입니다. 빈 제사상이 보입니다. 약천은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정말로 보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그 형상들이 숯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불이 꺼지는 겁니까? 당신이 뭔가 하는 겁니까? 서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불은 스스로 선택합니다. 선택이라니요. 불은 진실을 원합니다. 거짓 위에서는 타오를 수 없습니다. 거짓이 쌓이고 쌓이면 불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꺼집니다. 마치 숨이 막혀 죽는 것처럼요. 서묵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불이 괴로워하는 마을을요. 이곳에 불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너무 많은 거짓이 쌓여서 불들이 견딜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약천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불이 꺼지겠단 말입니까? 서묵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 마을 사람들이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는요. 거짓을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전까지는 불은 계속 꺼질 것입니다. 그럼 당신이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누가 거짓을 숨기고 있는지 말해주시면. 서묵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읽을 수 있을 뿐입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건 그 사람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때 서묵은 품에서 특별한 숯 하나를 꺼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훨씬 크고 검은색이 유난히 진했습니다. 이건 윤진사 댁의 수치입니다. 약천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 숯에 새겨진 것은 너무 큽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마을 전체를 굶주리게 만든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서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진사의 아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아이의 양심이 아버지의 죄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천은 숯을 받아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숯에는 곡식 창고의 형상이, 굶주린 사람들의 그림자가, 그리고 우는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약천은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광장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 윤서묵을 만나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저주를 꺼낸 자가 아닙니다. 그는 불이 남긴 진실을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약천은 서묵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천이 하나씩 증거를 대자 사람들은 점점 침묵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불이 꺼진 집에는 숨긴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요. 김서방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맞소. 내가 박씨 밭을 넘봤어. 내 욕심이었어. 사람들이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김서방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습니다. 인정하고 나니 편하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뒤로 우리 집 불은 한 번도 꺼지지 않았어. 박 씨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저를 속였어. 장에서 꼭씩 무게를 속여 팔았어. 미안하오. 하나 둘 사람들이 일어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거짓말부터 큰 잘못까지. 마을 광장은 고백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윤진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난장판이냐? 당장 이 헛소리를 멈춰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냐? 나는 이 마을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 내 재산으로 마을 길을 닦았고 6년의 곡식도 나눠줬다. 약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사 어르신, 장년관에서 내려온 구호곡식은 어디 있습니까? 윤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내가 관리하고 있다. 적절한 때에 나눠줄 것이다. 아니, 이미 다른 마을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땅을 더 사셨지요.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윤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그때 윤진사의 첩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나으리, 아드님이 깨어나지 못하는 건 저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아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나으리께서 하신 일을요? 그 어린 도련님이 아버지의 죄를 알고서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여인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은 매일 밤 악몽을 꾸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꿈을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눈을 감아버리셨습니다. 차라리 잠드는 게 낫다고 아버지의 죄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윤진사는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서묵을 데려오시오.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읍시다. 약천이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 서묵이 천천히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묵은 광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마을 각 집에서 가져온 숯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을의 불들을 읽었습니다. 서묵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마을의 불은 너무 오래 거짓을 태워왔습니다. 작은 거짓, 큰 거짓, 모두 태우며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그는 윤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큰 거짓을 품은 불은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서묵은 윤진사 댁에 숯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숯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보십시오. 달빛과 햇빛이 동시에 비치는 새벽녘,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숯에 새겨진 곡식 창고, 굶주린 사람들, 우는 아이.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진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아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불을 켭시다. 모두 함께 불을 켭시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달려가 등불을 가져왔습니다. 광장에 하나씩, 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의 불은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거짓을 내려놓은 마음처럼 깨끗하게 밝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윤진사가 가져온 불만은 아무리 해도 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윤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부싯돌을 쳤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 자체가 그를 거부하는 것처럼. 서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은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진사는 광장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은 부싯돌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은 여전히 붙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누군가는 분노의 눈빛으로, 누군가는 연민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사 어르신. 서묵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윤진사 앞에 앉았습니다. 불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불은 단지 선택의 결과를 보여줄 뿐입니다. 윤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게 내 잘못이란 말이오. 아닙니다. 서묵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드님이 잠든 건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아드님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보고도 외면할 수 없었던 그 어린 양심의 선택이었습니다. 윤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 마을을 위한다고 생각했소. 내가 부자가 되어야 마을도 풍요로워진다고. 내가 권력을 가져야 마을을 지킬 수 있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나만 생각하게 됐어. 더 많이 가지고 싶었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소.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도 아이들이 우는 것도 보이지 않았소.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노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놈을 용서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굶주렸는데
당장 곡식을 내놓아라. 사람들이 윤진사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타오르는 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서묵이 벌떡 일어나 사람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불을 보십시오. 서묵은 광장에 켜진 수많은 등불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윤진사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을 기회를 말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너무 큰 죄를 지었소.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서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죄의 크기를 재지 않습니다. 불은 단지 진실을 원할 뿐입니다. 그는 윤진사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사 어르신, 진심으로 뉘우치십니까? 잘못을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윤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창고를 여십시오. 그리고 곡식을 나누십시오. 지금 당장.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진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윤진사의 집으로 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창고 안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곡식이 있었습니다. 작년관에서 내려온 구호 곡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가져가시오. 윤진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져가시오. 이건 원래 여러분의 것이었소. 마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진사는 직접 곡식 자루를 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고 눈물이 섞였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며 곡식을 건넸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소. 용서해 주시오. 처음엔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진사는 창고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은 사람처럼도 보였습니다. 서묵이 다가와 그에게 부싯돌을 건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윤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잔에 대고 쳤습니다. 탁!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활활 불이 붙었습니다. 환하게 밝게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진사의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이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진사는 벌떡 일어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방에는 그의 아들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뜬 아이는 맑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윤진사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어른이 된 후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곡의 모든 집에서 불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단 한 번도 꺼지지 않고 아침까지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곡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솔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거짓말도 사소한 속임수도 스스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더 이상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윤진사는 남은 재산을 모두 마을에 내놓았습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집들을 도왔고 마을길을 다시 닦았으며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세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마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서묵은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천이 산 위 움막으로 찾아왔을 때 서묵은 이미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벌써 떠나시는 겁니까? 약천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서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이 마을의 불은 여러분이 지켜나가실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계셔야. 아닙니다. 서묵은 부드럽게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저에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불이 무엇을 말하는지, 누가 거짓을 품었는지 제게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짐을 지게에 올렸습니다. 불은 언제나 진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이 꺼지는 건 누군가의 저주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요. 약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선생님은 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신 겁니까? 서묵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큰 거짓을 품고 살았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속였고 그 때문에 소중한 일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제 앞에서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이 남긴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거짓을 쌓아왔는지를요. 서묵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는 불을 피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불이 남긴 진실을 읽으며 사람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약천은 숙연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묵은 지게를 짊어지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진사도 김서방도 박씨도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나씩 등불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지내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서묵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러분이 건네주신 따뜻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불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지만 불보다 더 소중한 건 진실입니다. 불은 거짓 앞에서는 타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면 불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서묵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든 불은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연화곡의 하늘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수많은 등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후로 연화곡에서는 단 한 번도 이유 없이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도 연화곡 사람들은 밤마다 등불을 켭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진실했는가? 누군가를 속이지는 않았는가? 양심에 부끄러운 일은 없었는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진실하게 답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불은 거짓 앞에서만 꺼진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한 마음에는 언제나 따뜻한 불이 함께한다는 것을. 지금도 연화곡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말합니다. 저 마을의 불빛은 유난히 밝고 따뜻하다고.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불빛 속 어딘가에 검때기 묻은 한 사내의 따뜻한 미소도 함께 타오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자신의 등불을 바라봅니다. 불꽃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도 함께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연화곡의 밤은 오늘도 진실의 불빛으로 환하게 빛납니다. 여러분, 불을 끄는 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연화곡 마을의 등불처럼 우리 삶에도 때로는 꺼지고 싶어하는 불들이 있지 않을까요? 작은 거짓말, 감추고 싶은 실수, 외면하고 싶은 양심의 소리. 하지만 이야기 속 윤서묵이 말했듯이 불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선택을 비춰줄 뿐입니다. 진실 앞에서는 환하게 타오르고 거짓 앞에서는 조용히 꺼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 등불은 밝게 타오르고 계신가요? 혹시 꺼져가는 불빛이 있다면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윤진사처럼 말이죠.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을 매일 들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모든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 지펴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행복합니다. 오늘도 진실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